목요일에는 호주 실업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실업률은 매달 한 번씩 발표하는데 전달 데이터가 다음 달 중순쯤 나옵니다. 그래서 2월 16일 목요일에 발표한 호주 실업률은 지난 1월 데이터로 실업률이 3.7%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3.5%보다 0.2% 상승한 수치입니다. 실업률이 조금 상승했다고는 해도 아직도 4% 이하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에 해당합니다. 즉 일을 찾고자 한다면 일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로 아직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데이터 추세로는 실업률이 올라갔으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이자율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앙은행에는 경각심을 준 셈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주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실업률이 높게 나오자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호주 주식시장은 상승했고 동시에 호주 달러는 내렸습니다. 1월 실업률이 오른 것을 두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12월부터 1월까지 헐리데이를 간 사람들이 1월에 더 많은 휴가를 써서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말도 있고 쇼핑 기간에 발생했던 추가 인력이 더 많이 해고된 데에 따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12월과 1월의 실업률은 계절적 요인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2월 이후의 실업률 추이를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실업률은 조금 더 올라야 이 골드락스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준으로는 실업률이 4에서 5%,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경제 성장률이 3에서 4%입니다. 어느 숫자든 여기 가까이 갈수록 최상의 경제 여건으로 간다고 보는데요. 현재 호주 경제로는 인플레이션은 더 내리고 실업률은 더 오르는 게 자연적인 수순입니다. 금주에 있었던 중앙은행장 필립 로의 국회 발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12월까지 피크를 찍었고 6월이 되면 6.75%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며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금리 인상을 표현할 때 rate rise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rises라는 복수를 써서 적어도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곳곳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석탄 회사들은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처럼 석탄 가격도 많이 올라서인데요. 수출을 하는 회사 입장에선 석탄 가격이 올라서 매출이 늘어나면 좋지만 이 오른 석탄 가격은 국내 전기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국내 전기세를 낮추기 위해서 연방정부에서는 가스나 오일, 석탄 등의 가격에 캡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국내 판매가에 캡을 씌워놨으니 석탄 회사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뉴사우스웨일즈 정부에서는 석탄 회사들에게 수출하는 물량을 제한하고 국내 공급 물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정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캐는 석탄 중 5%는 꼭 국내에 판매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대표적인 석탄 수출 회사인 와이트헤븐과 BHP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채굴하는 석탄 중 95%만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호주 석탄을 수입하는 이 인도의 아다니 그룹에서 석탄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서 이 석탄 마이너들의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뒷배경으로는 이 인도의 아다니 그룹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인도 수상 모리와 친분이 두터운 이 아다니 그룹이 정부를 등에 업고 국책 사업을 수주받고 주가 조작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다니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낸 회사는 힌덴버그 리서치로 수소차로 주가가 폭등했었던 니콜라의 리포트를 내면서 이름을 널리 알린 회사입니다. 2년이 넘게 조사를 했다는 이 힌덴버그 리포트로 아다니 그룹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의 상황에 따라 수출하는 석탄 가격도 등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다니 그룹과 호주의 석탄 회사와의 관계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9년 연방선거가 있을 당시 퀸즐랜드에서 노동당이 졌던 이유가 이 아다니 그룹에서 진행하는 석탄 광산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당연히 노동당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 퀸즐랜드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코얼리션이 집권에 성공했고 스콧 모리슨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당시 인기가 별로 없었던 모리슨 정부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동풀기 정책으로 인기를 좀 얻긴 했지만 그 이후에 재집권하는 데는 실패하면서 작년 있었던 연방 선거에서 노동당으로 집권 정당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안소니 알바니지가 이끄는 노동당은 옛날보다는 석탄 정책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못한데 아무래도 과거의 선거 패배와 코로나 이후에 올라가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린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인플레이션이 니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2월 초에 이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에도 자유당에서는 노동당이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있다며 노동당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 상황에서 입김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노동당입니다. 이번 달 금리 인상만 해도 금리를 좀 올리더라도 필립 로 총재가 앞으로 이자율을 몇 번이나 더 인상할 것이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주 매파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자유당인 스캇 모리슨이 집권했을 때는 중앙은행에 직접 찾아가 악수도 하고 코로나 이후 양적 완화를 끝날 때도 아주 부드럽게 비둘기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 중앙은행의 대화의 결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노동당과 자유당이 중앙은행과 관계가 좀 다르다 보니 중앙은행이 자유당 쪽 정책에 더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하튼 호주 중앙은행은 훨씬 매파로 바뀌었지만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는 연방정부에서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서 금주 발표한 해외 입출입국자 수에 따르면 12월에 비해 출국자에 비해 입국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코로나로 확 떨어졌다가 2020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해 2022년 12월까지도 가파르게 늘어났는데 1월에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나며 호주로 입국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보면 아직 프리 코비드 레벨에는 7.4% 낮지만 2021년에 비해서는 2022년에 지난 파란막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도 테이프나 트레이닝 쪽에서 국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 외 유학생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 이상의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되려 줄어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학은 개학이 조금 늦기 때문에 2월에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